자, 다 들리죠?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통계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우리 통계 부분을 할 건데, 자, 통계는 크게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표값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산포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때부터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상관관계에 대한 상관표. 상관관계. 이거를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한참 전에 사라졌다가 올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 잠깐만 물만 좀 떠올게. 미안. 자, 봅시다. 그래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먼저.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를 우리는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수학 점수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하나 만든다고 치자. 그랬을 때 뭐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우리가 보통 이걸 점수, 계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원, 이걸 도수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1, 2, 3, 그럼 몇 명이야? 6명이지? 2, 2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표로 만든 게 우리 도수 분표표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써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이것들을 계급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를 도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의 너비, 이 10,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했었죠. 얘를 계급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를 배웠냐면 계급값을 배웠죠, 우리. 이 가운데 있는 계급값. 이 계급의 가운데 값. 그래서 얘는 95, 얘는 뭐 85, 얘는 75, 얘는 65, 그 다음에 얘는 55. 이렇게 해서 계급값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걸 배웠었냐면 평균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평균.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술평균이지. 여러분들 이제 산술계 다 배웠으니까.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그 수로 나누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자 봐봐. 인원이 한 명인 건 아는데 걔가 50에서 60 사이지 몇 점인지는 몰라. 2명 60에서 70점 사이지 몇 점인지는 몰라.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이 한 명짜리가 그냥 가운데 이 50에서 60 가운데 55점이라고 생각하자. 이 두 명이 다 65점이라고 생각하자. 얘는 75점이라고 생각하자. 85점이라고 생각하자. 95점이라고 생각하자 한 거야. 그래서 평균은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이걸 이렇게 하지. 55 더하기 그 다음에 65가 두 개니까 그럼 65 더하기 65 더하기 그 다음에 75가 두 개니까 뭐 75 더하기 75 더하기 75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다 쭉 써가지고 얘를 뭘로 나눈 거야? 10 전체가 10개였으니까 10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때
원래는 이건데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떻게 쓴 거야? 계급값 5에다가 얘 한 명 1, 그 다음에 얘는 65가 2개니까 65 곱하기 2, 75가 3개니까 75 곱하기 3, 그 다음에 85가 2개니까 85 곱하기 2, 그 다음에 9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생략해서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그냥 막 중1 때 그냥 외웠잖아.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전체, 그거를 전체 도수로 나눈 게 평균이다. 근데 평균이란 건 똑같은 거야,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산수 평균은 다 더해서 원래 그 수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중1 때 했던 거.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지? 기억하고 있잖아, 이 정도. 다 알아? 그런 척 하지 마. 난 다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표값을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값이라는 건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값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자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료가 뭐 5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원이가 있고요. 승곤이가 있고요. 내가 있고요. 누구로 할까? 윤희? 그리고 정민이?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칠게요. 5명의 한 달 수익, 한 달 수익을 이제 구하기로 했어. 그때 동원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번대요. 승곤이가 20만 원을 번대요. 내가 나도 그냥 소소하게 1억, 윤희가 1000, 정민이가 뭐 2000 이렇게 번다고 치자 한 달에. 자, 근데 우리가 그럼 봐라. 이 5명이 대충 누군가가 물어봤단 말이지. 막 윤희가 민지를 만났어. 민지를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네는 그 5명에서 얼마 벌어? 대충 평균 뭐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면 윤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도 잠깐 우리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도 바꿀게. 이것도 여기도 10만. 정민이도 20만. 뭐 이렇게 바꿀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윤희가 그래서 말했어. 그래, 그만 평균 한 2천 정도 벌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이거의 평균 2천이니까. 그러면 그 평균이 실질적으로 이 5명의 평균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평균은 하나의 이 5명의 값을, 5개의 값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대표하는 값인데 평균으로 하자니 얘가 대표가 지금 평균으로 하자니 평균이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나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지금 뭐야 동원이나 승곤이나 다 뭐야 10만 원 20만 원 버는데 2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평균 말고 그럼 이 5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뭐 다른 대표값이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대표값을 이 자료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게 이 자료들의 성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표값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값의 대부분이 보통은 평균을 많이 쓰는데 지금처럼 자료가 한쪽으로 내가 지금 얼마야? 1억이잖아. 나 혼자 1억이잖아. 이렇게 이러면은 자료가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평균 말고 다른 방법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평균 말고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가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 크기 순으로 줄 세워서 가운데 거. 이거를 우리가 최중앙값이라고 하고 최빈값은 뭐냐면 최다 빈출, 즉 가장 많이 나온 값.
이거를 뭐라고 한다?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평균은 얘기 안 할게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더해서 그냥 그 개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라는 건데, 다만 평균의 단점이라면 이 단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평균의 단점은 뭐야? 한 값이 치우쳐져 있을 때, 한 값이 극단적일 때 사용이 적절치 못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중앙값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중앙값 두 번째 이야기, 중앙값. 자, 중앙값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랬어. 그래서 방금 10만원, 20만원, 10만원, 1억, 20만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잘 봐요. 10, 20, 20, 1억 이렇게 돼 있지. 그랬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얘가 가운데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값으로,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얘를 대표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값 이렇게 구하는 걸 얘를 중앙값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중앙값이라고. 그냥 가운데 쓸 거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도. 돼요? 그런데, 쌤,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치? 궁금한 게 생겨야죠. 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10, 20, 30, 40, 50. 자료가 6개라서 60 이렇게 돼 있어요. 쌤, 그럼 이건 가운데가 없는데요? 가운데 비었는데. 가운데라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인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중앙값을? 자, 자료가 짝수일 때는요.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2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중앙값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30 더하기 40 이거를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3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딴 거 없어.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야.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최빈값. 최빈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복수도 가능해요. 복수. 여기서 그 복수가 막 리벤지가 아니고. 네? 그럼 복수. 무슨 얘기냐? 자, 10, 20,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있으면 최빈값은 10이 2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빈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10이 2개니까 10하고 20도 2개니까 20 같으면 개수가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단 얘도 최빈값도 단 모두 하나일 때 그 자료의 값이 모두 하나일 때 최빈값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대.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다 뭐야? 12, 30 다 다르죠? 이럴 때는 뭐가 없다? 최빈값은 없다. 하나는 많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빈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러분은 이 통계 단원을 하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나는 지금 이걸 자료로만 이야기했는데 얘를 위에 다시 볼 거야. 이 위에 봤던 도수분표표도 놓고 똑같이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도수분표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도수분표표를 하나 그리면 똑같이 그려볼 거야. 자,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1, 2, 3, 2, 2.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1, 2, 3, 2, 2. 이렇게 되는 애라면,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표값 세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 되죠. 그냥 계급값 55 더하기 65가 2개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75가 3개니까 75 곱하기 3. 그 다음에 85가 2개니까 85 곱하기 2. 95가 2개니까 95 곱하기 2 해서 총 10으로 나눈 게 평균이겠죠. 자, 두 번째 중앙값인데,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중앙값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댔지. 그럼 잘 봐봐.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나 얘 점수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도수분표표선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뭘로 가정한다? 가운데 계급값으로 가정을 할 거다. 계급값을 괜히 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한 거예요. 중1 때도. 55가 하나, 그 다음 뭐 65, 또 65, 그 다음에 75, 75, 75, 그 다음 뭐 80 이런 식으로 85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총 10개니까 짝수잖아. 둘, 넷,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인 얘네 둘의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평균. 75랑 75의 평균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7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75예요. 자, 세 번째,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뜻해요. 그지? 자, 여기서는 누가 가장 많이 나왔겠어? 1번, 2번, 3,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나왔겠어? 1, 2, 3, 4, 5 중에. 그치,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3번이 최빈값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점이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야? 아, 이거의 계급값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니까 75점이 대표값이 최빈값이 되는 거죠. 여기선 중앙값이 75점. 평균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해 가셨어요? 이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가 잡혀? 2.3단계. 보니까 나오던데 내일 발표 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학원 올 것 같아. 여러분 학원 오면 근데 대신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10명이 넘잖아요. 근데 한 반에 1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거 방역 그다음에 거리 지키기 정확히 해야 돼서 그래서 내 생각은 반반 나눠서 반은 집에서 반은 온라인으로 그 다음번에 반은 다시 집에서 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날 보고 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에 현재 인터넷 상황이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끊기고 그런다. 그러면 우선은 5% 오는 것 쪽으로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아마 5% 와도 줌으로 수업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지면 이야기해 줄게. 자, 보자. 3개의 별량이 ABC의 평균이 10일 때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잘 봐도요. 왜냐면 우리 뒤에 삼포도라는 거 배운다 그랬지. 삼포도도 평균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해. 평균 이야기인데 잘 이해를 못해. 힘들어.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이걸 잘 해놓으면 돼. 여기서 연습 잘 해놔야 돼. 보자. 간지나게 해보자. 세계의 평균이 10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거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게
10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풀 때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럼 30이란 얘기지. 평균이 10이라는 건 결국 이 평균이 1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평균이 10이라는 건 계산해봤더니 얘도 10이 되고 얘도 10이 되고 얘도 1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면 결국 합은 세 개를 다 더한 거는 A, B, C 더한 거는 30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5개의 평균을 구하랬는데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을 5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 됐으니까 얘는 5분의 50 아니야. 그럼 얼마? 10이 되죠. 그래서 평균 10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뜻해요. 뭐 어려운 건 없어. 넘어갈게요. 다음은 재성인의 586번. 다음은 재성인의 반 1 모듬과 2 모듬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요. 1 모듬의 중앙값을 A개, 2 모듬의 중앙값을 B개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중앙값이 A개라는 건 자, 중앙값이 쌤 중앙값 한 개를 했는데 왜 중앙값이 A개예요? 자, 여기 단위가 개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단위가 개수라서. 그래서 그냥 몇 개냐 그걸 보는 거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나타내 볼 건데 자, 얘 지금 크기 순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지. 이 중앙값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크기 순서대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1모드. 크기 순서대로. 가장 작은 게 2네. 2. 그 다음에는 5인가요? 그치? 2,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아, 뭐야. 이거 봐. 이렇게 틀린다고. 5가 아니고 뭐야? 자, 2 썼어. 그 다음에 4 썼어. 긋는 게 편하겠지? 5. 여기 5 있지? 썼어. 이거. 여기 5 썼어. 그 다음에 또 5 썼어. 그 다음에 7이겠네. 7. 그 다음에 또다시 7 쓰고, 그 다음 8 이렇게 갈 건데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그러면 가운데 5번째, 6번째 평균 내면 되는 거죠? 5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네. 얘네 둘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네. 아, 그럼 1모드면 중앙값은 몇이 되는 거야? 7. 중앙값은 7이 되겠죠? 평균이니까. 그럼 7개. 단위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틀려요. 이 모듬도 보자고요. 이 모듬도. 이 모듬도 이렇게 하란 얘기니까 이 모듬도 봐주면 1 지워.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2, 3 지워. 그 다음 4도 지울게. 4, 그 다음 5는 없네요. 6, 7, 7, 8, 9, 15 이렇게 나가네. 그럼 얘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는 다섯, 여섯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지? 그럼 중앙값은 6.5가 되겠죠? 6.5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13.5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넘어가도 돼? 필기 다 하면 이야기하세요. 그때 기억이 지 사랑이 내 안에 하고들 다 됐냐? 내가 지금 방송 중인 거 자꾸 까먹네. 아, 나 이거 맞아. 큰일 났네.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도 노래한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망했다. 아니야, 혹시 몰라? 이게 막 터져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어, 내가 또 유튜버가 될 수도 있지.
혹시 알아? 막 실버 버튼 받고 막 복염처럼 400만. 오. 자, 다음은 사격 선수 A, B가 각각 20회씩 총을 쏘아. 괜찮지? 200만이면? 그러면은 그 돈 받아서 앤서 인수해야지. 언제 못해서. 내가 원장님 위에 쓰겠어. 그리고 원장님, 나도 원장님 괴롭혀야겠어. 자, 보세요. 자, A, B가 각각 20회씩 총을 쏘아 얻은 점수를 조사한 거래. 총 20회를 쐈대요. 그럼 다 총 20회를 쏜 거니까, 잠깐만. 자, 20회씩 쐈다 했으니까 잘 봐봐. 이거 하나씩 계산해보자, 그냥. 자, 얘는 지금 얘 10, 17이니까 얘 3이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10, 14니까 6이겠네. 돼요? 그럼 7점을 3번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럼 A 점수의 채빈 값을 A점이라고 하는데, 선수 A에. 선수 A는 가장 많이 맞힌 게 몇 번이에요? 몇 점을 제일 많이 맞췄어? 선수 A는. 몇 점? 말을 해라, 오바. 그치, 10점. 그러면 결국은 얘가 최빈 값이 되겠지? 그러면 A가 얘네. A가 얘네. 자, 선수 B는 몇 점을 제일 많이 맞췄어요? B는 몇 점? 몇 점점? 그치, 9점. 그쵸, 9점. 그래서 얘가 최빈 값이 되는 거지, B가. 그냥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죠 별거 없어. 다 쉬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냐, 수학이. 그냥 시키면 문제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되고, 그지? 넓이 구하라 그러면 넓이 구하면 되고, 방정식으로 풀라 그러면 그냥 풀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자, 5회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을 받아야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정식이잖아요.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돼야 되는가 했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정석적인 방법.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돼야 된댔으니까 총점이 4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 90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더하기 그 다음에 하나 모르니까 x 더한 게 몇이다? 450점이다. 그래서 x값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90점이라는 게 있고 85점이라는 게 있고 89점이라는 게 있고 92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몇 점인지 모르겠대요. 자, 그런데 자, 나는 평균이 90점이 돼야 된대. 자, 90점이 되려면 얘는 90이니까 0점이야, 그냥. 85점이야. 그럼 몇 점이 부족하냐면 5점이 부족하죠. 얘는 89점이야. 1점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얘는 92점이야. 2점이 남아요. 평균이 90점이 되려면 이 남고 모자른 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6점이 부족하고 2점이 남으니까 4점이 더 남아야 90점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4점이 남게 돼야 돼. 어디서? 90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몇 점이 돼야 돼? 94점이 돼야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그 비교량만 비교한 거예요, 얘는. 초등학교 때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초등학교 때 아니고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7살 때 했던 거야, 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의 기억이
지는 사랑이. 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엄청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포도. 두 번째 이야기, 산포도. 자,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 평균과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으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포도라는 건 그래서 산포도, 평균과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니? 평균에 어떻게 가깝게 분포되어 있니? 그 분포를 보는 게 산포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는 그래서 뭐를 편차라고 하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이거 다 쓸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해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개, 5개의 자료가 있었다고 치자. 10, 20, 30, 40, 50. 그럼 얘는 평균이 누구냐면, 계산을 딱 암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평균은 30이에요. 이 정도는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다. 되죠? 안 되는 척 하지 마잉. 자,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뭐라고요? 편차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 12 평균 별량이고 평균은 30이랬으니까 10에서 30 빼면 얘는 마이너스 20이 편차인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0이, 얘는 12, 얘는 22. 이게 편차인 거예요. 자, 편차 잘 기억해야 돼. 평균에서 별량 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변평, 편변평. 이렇게 외우세요. 편변평. 차량균 이렇게 외우든가 편변평 이렇게 외우든가 순서를 그냥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편차를 구하면 돼요. 이게 편차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겨.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그랬으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편차는. 이해 갔어요? 자, 이 편차의 편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질이 딱 하나 있어요. 편차의 성질. 딱 하나.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스피커로 듣고 있는 사람 없지?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다 더하면 0이에요. 마십, 0, 10, 20. 다 더하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이게 완전 중요한 성질인데 잘 안 써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뼈에, 뇌에, 세포에 다 각인시켜야 될 이야기야. 안 써주고 그냥 나와, 문제. 꼭 알아두세요. 되셨죠, 여기까지? 항상 뭐라고요? 모든 편차의 합,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편차, 이거를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봐. 이 편차를 왜 배우냐면, 자, 별량과 평균의 차이 뺀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뺐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성질이라면 성질인데, 자, 절대값 편차는 뭐를 말해요? 절대값 별량과 평균의 차죠. 그러니까 차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는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한 의미냐면 평균하고
별량 사이의 거리를 뜻해요. 거리는 항상 양수를 했으니까. 자,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는데 이 평균을 m이라고 하자. 평균에서 요만큼 떨어졌다 또는 요만큼 떨어졌다, 얘만큼 떨어졌다, 이만큼이 떨어져서 여기에 분포한다, 이만큼이 떨어져서 여기에 분포한다 라는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값을 붙이면. 근데 우리는 그냥 절대값을 함부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값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이래서 첫 번째 우리는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삼포도라는 건 왜 배운다고요? 평균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밀집되어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건 편차는 그냥 그걸 구하기 위한, 삼포도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야, 도구야. 이제 두 번째, 진짜로 그 삼포도를 하나 배울 거예요. 그 두 번째 삼포도가 뭐냐면 분산이다. 자, 분산은 우리가 보통 S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S가 아니고 원래는 S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일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굳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분산은 뭐를 말하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분산이 새로운 걸 구하는 게 아니야. 분산은 새로운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누구의 평균이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편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제곱하면 뭐가 돼버려? 다 양수가 돼버리지. 그게 실질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평균과 편차 사이의 거리 제곱의 평균이에요. 즉 평균과 어떤 자료가 평균과 편차래. 이 미친놈. 평균과 별량 사이에 거리 제곱의 평균이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제곱해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그걸 뜻하는 거야. 분산이 새로운 게 아니야. 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새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분산도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분산도요. 진짜 그냥 하나의 뭐라고 평균의 종류야. 하나의 평균이야. 그냥 편차 제곱을 가지고 그냥 구한 평균인 거야. 됐어요? 진짜 중요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새로운 거 아니야. 그냥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평균이야. 네, 지금 목이 쉬도록. 목 아파. 목이 쉬도록 강조했어요. 개 중요하다고. 자, 위에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해볼게요.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귀 아프면 귀 아프다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10, 20, 30, 40, 50 다섯 개가 있으면 평균이 30이고 편차는 마20 미쳤어. 마20, 마10, 0, 10, 20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의 평균이 됐으니까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이 편차 마이너스 20의 제곱 400, 100, 0은 생략, 100, 400, 또 0 생략했다고 4로 나눠요. 5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얼마야? 500, 500, 1000이니까 200이 되지. 되니까 200 맞아요? 500, 500, 1000 맞네. 200. 그래서 이게 뭐다? 분산이다. 이렇게 구한 게 분산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분산의 성질을 이야기하자면 성질 다른 건 없어요. 첫 번째 성질, 분산의 첫 번째 성질, 단위가 없어요.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쓰지 않아요. 두 번째 성질,
분산이 클수록 생각해봐. 뭐야? 평균과 이게 뭐라고 했어? 평균과 별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래며. 그럼 이게 분산이 크다라는 건 이 클수록 평균과 별량 사이가 어떻다? 멀다라는 얘기겠지? 거리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애를 말해요.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자, 이 삼포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하나뿐이 없어요. 삼포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삼포도에서 마지막 이야기할 거, 두 번째, 표준 편차. 얘는 뭐냐? 루트 분산이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자, 분산이 제곱한 거라 그랬잖아. 분산이 제곱한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그 제곱이 다시 사라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루트 분산 따라서 얘는 성질이 뭐냐? 얘는 다시 성질을 이야기하자면 얘의 성질은 표준 편차는 그래서 표편 단위가 존재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야 맞고요. 분산은 단위를 안 써야 맞아요. 분산이 단위 써놓으면 틀리고요. 표준 편차의 단위 안 쓰면 틀려요.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대강 설명은 다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쏟아부었더니 목이 너무 아프다. 10분만 쉬었다가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고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정리할게요. 얼추 끝나겠다. 알았지? 목 아파.
자, 봅시다. 자, 601번부터 볼게요, 이제. 113쪽. 601번. 자, 팔굽혀펴기에 대한 편차를 조사한 거래요. A 더하기 B 구하래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 얘기했지 편차는 모든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요? 항상 얘는 그 얘기예요. 모든 편차의 합은 얼마? 얼마? 아무도 없어? 0. 그래요. 그러면 마우랑 마일이랑 A랑 4랑 B랑 더하면 0이다. A 더하기 B는 2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명뿐이 없어? 아까 20명 넘었는데? 아닌가? 하나, 둘, 셋. 누가 탈주했어? 탈주 안 했는데? 미선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 어허. 자, 넘어갈게요. 6번. 자, 오른쪽은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시험의 편차를 조사한 거래. 지성이 4회까지의 평균이 84점일 때 4회의 음악 시험의 점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84점이라네요. 근데 잘 봐봐. 모든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된댔으니까 지금 얘는 2점, 마이너스 3점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가.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별량에서 뭐를 뺀 게 평균을 뺀 게 편차라 그랬어. 편차라 그랬어요. 그 편차가 1이래. 근데 평균 84점이래. 그 얘기는 얘가 4회차에 몇 점 받았다는 얘기야? 85점 받았다는 얘기죠? 그 쉽지? 요즘에 했던 거 치고는 맨날 요즘에 막 계속 막 보조선거구가 고용만 하다가 그죠? 이거 하니까 쉽죠. 그리고 이 통계는요 문제를 응용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유형 있으면 그 유형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표준 편차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고2 때 빠르면 고1 때 할 수도 있고 확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나와요.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 지금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표준 편차는요. 얘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분산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린 얘가 루트 분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천천히 해보자고요. 에헤이, 나나나나, 사리를. 자, 모든 편차의 합은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얘가 x가 1이구나. 그것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분산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뭐라고요?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이라 했으니까 분산을 구하면 얘 편차 제곱하면 9고 그 다음 마일 제곱하면 1이고 3을 제곱하면 9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그 다음 1을 제곱하면 1이고 이걸 몇으로 나누면 된다? 평균이랬으니까 5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5, 4 이거 뭐야? 10, 20이니까 4가 되지.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표편은 루트 분산 루트 4다. 그래서 얼마? 2다. 끝. 아이 쉬워. 아이 쉬워라. 넘어갈게요.
614번. 5개.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자,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중2 때 배운, 여러분 중3 때 배웠죠. 중3 때 배운 곱셈 공식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게 5개의 평균이 6이라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평균이 나오면 그냥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 4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라는 게 평균이 6이랬으니까 합쳐서 30이다. 10개, 6씩 5개니까 따라서 x 더하기 y가 얼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얼마야? 19니까 1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4.4 했으니까 분산도 평균이랬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봐봐. 4, 우선 10. 그 다음에 x, y, 5인데 이거의 편차를 구해보자. 편차.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빼면 된댔으니까 마이 4, x-u, 그 다음 y-u, 그 다음 얘는 마이 1 이렇게 나오겠지. 제곱의 평균이 4.4 했으니까 이 5개 제곱한 거 4, 16, x-6의 제곱, 그 다음에 뭐 y-6의 제곱 더하기 1이 4.4랑 5를 곱한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얘는 앞에 거는 x제곱, 그 다음 뒤에 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x 더하기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36, 72. 72에 21, 92죠? 그러면 92가 얘는 얼마야? 4, 5, 2, 22 꼴랑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나 x 더하기 y가 11인 거 알잖아요. 문제에서 구했잖아요 이미.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70이죠? 더하기 13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62다 라고 나오겠네요. 맞니?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분산은 분산대로 구하면 되고 평균은 평균대로 구하면 되는데 굳이 5로 나눈다고 해서 분수로 5분해라고 쓰지 말자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분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계산한 걸로서는 여기 이 부분에서 식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식 쓰는 거에서 조금 나는 미리 하는 편이에요. 누가 20, 21에다가 66에 36 2개 72, 93. 그럼 얼마야? 1을 더하면 되니까 63인가요? 1을 빼야 되니까 61이죠. 이게 70이 아니고 71이니까 마이너스 71이지. 됐죠? 넘어갈게요. 618번. 자, 5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A 더하기 3, 자, 이거는 잠깐 보자. 재미난 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게 굉장히 이거 공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자, 어떤 별량이
있어요. 그 별량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x1, x2, x3 쭉 가서 xn까지 별량이 있대요. 이 녀석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요. 분산을 s라고 하고요. 표편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을요, 별량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별량을 A배하고 A배 해서 B를 더하는 거야. 똑같이. 그럼 여기도 AX2 더하기 B. 그 다음에 AX3 더하기 B. 이거는 증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랬을 때 A배하고 별량의 A배하고 똑같이 B를 다 이렇게 더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변하냐면 평균도 똑같아. A배하고 B를 더하면 돼요. 왜? 평균은 그대로 움직여서 옮겨갈 거니까. 근데 분산은 무슨 뜻이었어? 평균과 그 별량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근데 똑같이 평균도 똑같이 옮겨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 거리는 변할 게 없잖아. 근데 여기 곱하기란 게 있어서 제곱배로 바뀌어요. 표준 편차는 그냥 A 앞에 배 곱하기 한 이 A 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근데 평균은 곱하기하고 더했으면 둘 다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를 그냥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이거를 근데 은근히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여기 지금 별량을 다 3씩 더했대.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냐? 평균도 뭐 어떻게 되겠어? 3씩 다 더했다며. 그럼 평균도 3씩 더하면 되니까 평균은 뭐가 되겠어? 6 더하기 3, 9. 표준 편차는 얘가 바뀌면 여기 앞에 있는 A의 개수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바뀌었잖아. 그냥 표준 편차 그냥 얼마야? 2.5. 그래서 9하고 2인 3번. 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 얘는. 그 다음 유형 10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점수의 편차는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봐봐. 이거는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걸로는 따따라. 자, 평균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잘 봐봐. 여기 지금 나온 게 여기 지금 남학생의 평균이 75점, 여학생의 평균이 75점이니까 우리 평균 구하려면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이렇게 구하지 않았었어요. 그지? 원래는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똑같거나 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자,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 두 집단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 인원을 총원 분의 다시 어떻게 되냐면 두 집단의 총합, 그 집단의 각각의 총합, 그걸 또다시 총합, 이걸 더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총합을. 근데 우린 총합은 구할 수 있잖아. 평균이 75점이라 그랬으니까 자, 잘 봐. 남학생의 총합은 자, 지금 여기 나온 거 평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인원수 이렇게 놓으면 평균이 75, 그 다음 여기도 75, 그 다음 여기 20, 20이잖아요. 얘는 평균이 똑같긴 할 거예요. 자, 얘는 전체 총합은 총합이라고 쓸게요. 그냥 총합 75점씩 20명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500이지. 곱했을 때.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500이죠. 그러면 실제로 전체 총합, 전체 평균은 전체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1500 더하기 1500을 뭘로 나눈 거? 4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3000을 40으로 나눈 거니까 똑같이 75점이 나오긴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보통은 평균이 변하지 않게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평균이 변하면 분산 구하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보통은 평균은 똑같이 여기 나온 게 평균을 변하지 않게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75점, 여기 평균 75점 나오면 전체 평균도 75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거의 그런 문제가 95% 정도 돼요. 진짜 상위권 문제 몇 프로만 그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이 돼요. 여기까지 필기는 했어요? 나 이거 지울 거야. 필기 안 한 사람 빨리 해. 자, 표준 편차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다 중간에 분산을 하나 끼워 놓자. 분산을 하나 끼워 놓으면 분산은 편차 제곱이니까 36점, 16점 되겠죠. 이것도 결국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둘은. 제곱의 총합을 2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봐라. 나는 이제 다시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녹색으로 쓸까? 자, 분산은 평균이랬어. 분산은 여기가 36이고 여기가 16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를 여기다 인원수는 똑같이 20이고 20이면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편차 제곱의 총합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얘네 둘이 곱해서 1800. 얘네 둘이 곱해서 3200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전체 분산은 결국 분산은 뭐라 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분산을 구하려면 나는 이 둘을 더한 거 1800 더하기 3200을 한 거를 4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40으로. 그럼 얘 얼마야? 1800이랑 4200이면 5000인가요? 그쵸? 5000이니까 얼마 이거? 어? 왜 1800이야? 이거 뭐, 나 틀렸잖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36 곱하기 20이면 7200이죠. 7200. 그래서 여기도 지우자. 여기도 7200. 그러면 1400인가요? 그러면 720. 왜 이래나? 720, 그 다음에 320. 그럼 더하면 720 더하기 320. 그러면 1040이니까 얼마가 돼? 26이 되겠죠? 돼요? 그럼 분산이 26이니까 전체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2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여기 굳이 얘를 요 앞에 거 봐봐.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얘를 보여준 이유는 뭐야? 얘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평균 이야기니까 똑같단 말이야.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보여준 거야. 분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편차 제곱이 작다라는 얘기죠. 작아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형 11번 보면 이제 뭐 직관적이다. 그 유형 11번의 문제 보면 직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직관적. 직관적이라는 건 손대고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손 안 대고 딱 팔짱 끼고 쳐다보면 되는 거야. 볼게. 자, 줄넘기 횟수의 표준 편차가 작은 거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려면 평균에 가까워진 애들이 많으면 작을 거예요. 그지? 근데 뭐야 이거는 줄을 직관적인데 봐야 되네. 평균은 알아야 되잖아. 평균도 암산으로 구하자. 1번 봐봐. 4랑 6 더하면 10이고 5랑 5 더하면 10이고 그러면 얼마? 24가 되죠. 24니까 24를 5로 나누면 4.8 정도 되겠네. 우선 1번은 평균 4.8이야. 2번은 10, 25. 그죠? 얘는 25니까 뭔가 이상한데? 25니까 5죠. 그럼 잘 봐봐. 편차가 어디가 더 크냐? 편차 제곱이. 제 지금 10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제 25로 엄청 커지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작겠어? 1번하고 2번하고? 당연히 1번이 작겠죠. 이렇게 그냥 수업 보고 수업 보고 딱 보고 에헤이 그러면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넘어가요. 얘는 나도 손 안 대고 풀었어요. 12번.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문제. 유형 12번.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봐도 자, 잘 봐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자, 지금 뭐 평균도 나왔고 표준 편차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절대 알 수 없는 거. 인원수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렇게만 나오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1번 틀렸겠죠. 그리고 여기는 3번. 자,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은 B학급보다 C학급이 더 많다. 몰라. 알 수 없어 이것도.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건 고른 거. 자, 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수학에서의 고르다라는 건 이건 좀 달라. 좀 반대야. 고르다라는 건 뭐냐면 평균에 많이 밀집돼 있으면 고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지.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가 쌀을 쫙 뿌린 다음에 쌀이 고르게 돼 있다. 그런 건 잘 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잘 펴진 게 아니고 평균에 쫙 모여 있을수록 고른 거야. 수학에서는.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요. 잘 붙어 있으면 고르대요. 자, 그럼 봐봐. 2번 봐요.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D학급의 영어 성적이 그랬으니까 D학급의 영어 성적이 지금 표준 편차는 1.2고요. C학급의 영어 성적은 1.8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가 얘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뭐야? 평균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죠. 4번.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학급이다. 2가 1.5인데 얘 1.8이 C가 있네. 그러니까 2가 아니고 C학급이 더 고르지 않은 거죠. 학급별로 영어 성적이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가장 작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이건 틀린 말이다. 편차의 총합은 0이고 이거 뭐에 대한 지금 얘는 맞게 하려면 뭐냐면 편차 제곱의 총합인 거예요. 편차 제곱의 총합이 D학급이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요거를 지금 함정으로 파놓은 문제입니다. 예, 가셨죠? 여기까지인데 자, 월수금반 친구들은 월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118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어디에 숙제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118페이지까지 숙제예요. 톡방에는 내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끝나